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힐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여행을 왜 자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안경을 쓰면 꼭 영화 배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거울을 봐도 꼭 영화 배우 같아요. 예? 추석이 다가와서 그렇다고요? 미치겠네. 자, 저는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바퀴에 바람 빠진가도 봐야 되고, 달리면서 바람 빠진가도 봐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좌측도 봐야 되고, 우측도 봐야 되고, 사람 지나가는 거 봐야 되고, 강아지 끌고 가는 이런 꼬라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눈을 원근 좌우 상하 좌우로 그냥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 운동이 굉장히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자전거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눈이 안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전거를 매일 타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그저께 어제 이 지방을 갔다 오면서 그냥 푸르르고 이것저것 구경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쪽 저쪽 푸른 숲 맛있는 음식 이런 거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얼굴 아닙니까? 그냥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과거보다 안경 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지하철 버스 거리에 보면 한 반 정도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근시 원시 중에 근시 왜 안경을 쓰고 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가깝게만 보여지고 있는지 이 근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근시가 너무 많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보면 근시가 된다는 그 이론이 맞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근시입니다. 안경 쓴 아이들 보면. 왜냐면 먼 곳을 볼 때 물체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눈의 굴절 이상 상태가 근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거 잘 보이고 먼 거 잘 안 보이는 거 그게 근시.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의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엄연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시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눈인 경우에 6m 정도 떨어진 이러한 거리에서 물체의 상을 수정체가 이게 원근 커지고 좁아지고 하는 이러한 조절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하게 이렇게 상이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근시는 그게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추석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근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첫 번째는 선천적인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종과 유전 요인에 따라서 성장기를 우리가 앞두고서 성장기에 안구가 유독 앞뒤로 늘어나는 경우 수정체 굴절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상이 망막 앞에 이렇게 맺혀서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거 이걸 갖다가 축성근시라고 해요. 이런 축성근시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종에 따라서 근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쓰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근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이렇게 오랫도록 하거나 하면 수정체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굴절 이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 또 스마트폰을 지금 여기 지하철 타거나 버스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요거 나중에 다 근시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수정체가 볼록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근육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근육이 경직된 상태가 계속되면 근시가 가속화된다. 여기 눈 근육은 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양의학적으로 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학생들 근거리 작업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뭐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스마트폰 보고 낄낄거리고 하는 것들, 이것도 전부 다 대상자입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고도 근시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근시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햇빛을 덜 쬐는 경우에 근시 유발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자주 쐬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자주 분비되면 안구를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자가 이런 역할을 한다. 도파민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내 생활이 많으면 햇빛 쬐는 시간이 적을수록, 실내 생활이 많고 햇빛 쬐는 시간이 적을수록 근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또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거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전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뭔가가 성취했을 때 나오는 이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뭐 성취했을 때 쾌감, 흥분, 설렘을 느끼게 할 때 이 도파민이 나오고, 또 이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서 평온하게 하는, 뭔가가 편안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야 된다. 배합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친 욕심을 줄이고 평온하고 무난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넉넉하고 느긋하게 받아들일 때 세로토닌과 이 도파민의 배합 비율, 이 분비 비율이 맞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배합 비율이 맞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맛이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도파민 행복 호르몬과 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어린이 그 근시를 막으려면 그냥 햇빛을 자주 그냥 쐬도록 내보내면 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나가면 돼요, 애들은. 그래서 또 어린이 근시에 성장 시에 이 망막박리나 황반변성 등이 더 잘 발생된다. 어린이 근시인 사람들은 이런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망막박리나 황반변성들이 잘 생기고, 또 성장 시에 안구가 길어지면 망막에 압력이 가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막박리, 천공이 잘 생기고 황반변성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노화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눈이 더 빨리 망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공부 너무 시키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삶이 너무 지루하고 기분이 우울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이런 짜릿한 자극을 주라. 그게 여행이에요. 설레잖아. 여행 소풍 갈 때 막 어떻게 보면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왜 빨리 해가 안 뜨나, 이런 그런 설렘을 가져야 되고, 또 바쁘고 긴장된 생활의 연속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때, 지금 현대의 생활들이죠. 이랬을 때 숲속 산책이나 명상, 음악 감상 등 차분한 활동을 또 통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한다면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때라도 살만 난다. 그래서 여행 가서 산책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라. 저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여행을 한번 쫙 지방을 갔다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뽀얗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탔더니 시커머지만 그 중에도 좀 뽀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다. 너무 그냥 일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는 전화기 끄세요. 그래야 제대로 힐링이 됩니다. 전화기 켜고 가면 힐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건 왜냐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힐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어디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전화기부터 끄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 한쪽만 근시인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보이는 눈만 자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 눈이 도태돼 버려요. 또 어린의 경우에는 반대쪽 눈, 잘 보이는 눈만 쓰고 안 보이는 눈은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시신경 세포 자체가 생기지 않아서 아예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근시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는 근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어느 모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화되지 않는 방법은 없냐? 그건 바로 멀리 있는 사물을 자주 응시해라. 그건 안구 운동이죠. 자전거 타기가 가까운데 먼데 좌측 우측 계속 눈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수정체가 볼록하게 되지 않고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잡고, 즉 여행을 자주 하고 먼데 가까운데 좌측 우측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라 이게.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시원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골고루 여기저기 잘 보기 때문에. 또 먼 곳에 올라서 먼 곳을 보는 이런 원근법도 보고, 또 그네를 뛰는 것도 좋아요. 왁왁한 먼 곳에 올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햇빛 많이 쬐기, 하루에 2시간 이상 밖에 나가서 뛰놀게 하면 됩니다. 애들은 뛰어놀게 하면 돼요. 그냥 맨날 집구석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애들 눈이 망가져요. 그래서 시력이 빨리 망가져요. 공부 좀 덜 하면 안 돼요. 덜 하면 어때? 공부 좀 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에이? 안경 안 쓰고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게 좋지. 안경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리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뭣도 안 보이고 신랑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뭐 설거지할 때 뭐도 안 보이고 이게 뭐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덜 벌고 덜 먹고 덜 공부하더라도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뛰어놀면서 그냥 애들은 놀이터고 오르락내리락,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먼데 남산 탑에 올라가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저 롯데타워 뭐 시기 뭐 해서 좀 쫙쫙 가봐. 63빌딩 그 지상에서 맨날 요 사무실에서 요거 5m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먼 데서 좀 보라 이 말이야. 그 여행 가는 게 최고야. 그 다음에 원근법,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자전거 타면 살아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가장 좋다는 것. 그 다음에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눈은 간장과 담낭, 즉 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좋아야 눈이 맑습니다. 물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건강의 바로미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강이 넘쳐야 눈도 밝게 빛난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안병소인이라고 해서 건강이 좋아야 눈도 밝게 빛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모라고 해서 맑은 눈동자죠. 그래서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모라고 해서 미인의 조건 중에 눈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시, 원시 요거는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시 이런 거는 간과 연관되어 있고, 또 복시 이건 면역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려면 쓰고 달고를 줄이고 싱겁게를 짜게 먹고 찬 음식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먹으면 됩니다. 짜게 먹고 따뜻하게 단맛을 줄여라. 그리고 여름에 찬물로 세수하지 말라는 동의보감 얘기도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눈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 요거 스트레스 영화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 호르몬이 나오려면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용서, 그래야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 없어 또 그래. 그러면 여기 신장과 간에 좋은 생식과 이런 것을 배합해서 먹고 신장 기능에 좋은 거, 간 기능에 좋은 거를 이렇게 배합해서 먹으면 신장과 간 기능이 좋아져서 눈 건강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눈 건강을 지키자.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화이팅!